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단신을 다뤄볼 텐데요. 오늘 단신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단신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여담으로 12국기라는 시리즈의 신간 소식을 또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단신을 재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환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댓글 소개부터 할게요. 네. 댓글을 저희 유튜브 댓글부터 소개를 하면 218화 양자역학 SF를 이해할 수 있을까? 코런틴 2부에서 이제 글로벌 영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셨고, 김필산의 사이언스 비치에 김필산님께서 본인이 등판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김필산님이 블로그에 쓰신 양자역학 설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설명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블로그 소개도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달렸는데요. 예를 들면, 코런틴 생방송 방송을 저희가 올려놓잖아요. 편집을 안 한. 그 방송에, 레벤스트라움님께서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면 일단 번역이 개판이라는 소리 하는 사람이 꼭 있다. 번역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판이라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를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의도로 다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GIQHRRKFL님께서 예술하시는 분들인가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는. 네. 유튜브 영상이 예술이라고 하면. 네, 그럴 수도 있죠. 창작을 네. 나름대로 하는 네.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김가면 라이더님께서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짱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리미나님께서 간접 출연했다. 반가워요. 라고 또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 기능이 생겼잖아요. 드디어. 네, 맞아요. 와, 축하하고 넘어갈까요? 와, 저 이거 일정 구독자 수 이상이어야 되고, 일정 그런 게 있었던 것 기간 같아요.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조건을 만족해서 커뮤니티가 생겼고, 거기에 콩땅콩님이랑 컨텐츠 애드님이 이제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에 달린 댓글도 읽어볼게요. 프레226님께서 코런틴을 행복한 책 읽기 SF 총서로 읽었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나 되었군요. 유유. 저는 그 시리즈로 SF에 입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아직 출판사가 없어지지는 않은 듯한데 SF 시리즈는 이제 안 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코런틴은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묘사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나왔다니 한번 다시 읽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제출관과 번역 관련해서 인터뷰 같은 거를 링크로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못 찾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매의 눈으로 살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달아드린다고 해놓고 또 제가 깜빡하셨군요. 아니, 깜빡한 게 아니고요. 네. 이 링크를 다른 버전의 글을 제가 써놨어요. 써놨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고쳐놨고요. 네, 그 링크도 한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한 책 읽기 SF 총서는 거의 다 절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런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보영 작가님 초기작 단편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 이제 신들의 사회도 그렇고 많이 절판이 됐고요. 그 저작권들이 다른 출판사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의 사회도 언젠가 또 다시 출판이 됐으면 좋겠고,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북이 또 네. 그런 면에서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북은 절판이 안 절판된 되니까. 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를 매번 후원해주시는 다솜799님께서 또 꾸준히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215화, 16화, 17화, 18화까지 꾸준히 청캐시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솜799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또 책을 사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황수다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해요. 요새 제가 애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트 어드민님이 네. 오신 것 같네요. 아, 반갑습니다. 김백다누님. 제가 지금 바깥에 좀 네. 소음이 있죠. 네, 제가 좀 닫고 네, 올까요?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라프텔에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불사냥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 제가 그 소개를 했던가요? 기억나세요? 불에 가까이 가면 자연 발화하는 네,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것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설해의 카이나라는 이 작품이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블레임이라던가 시도니아의 기사로 유명한 니헤이 츠토무라는 만화가 분이 기획하고 원작을 맡았습니다. 이건 이제 뭐 만화 원작이 있는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이긴 한데 그 원작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니헤이 츠토무 씨가 담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설해, 그러니까 큰 눈 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지상은 거의 눈이 내려가지고 형성된 바다로 다 뒤덮여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궤도수라 그래서 아주 큰 나무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 위에서만 이제 인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있는 그 기슭에 인간들이 좀 모여서 살고 있고요. 다 물이어서. 네, 다 물이고 그 물이 실제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물이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숨을 못 쉰다거나 뭐 거기서 투명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건 물 속성은 똑같지만 근데 뭔가 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스터리가. 그리고 그 나무가 막 쭉 뻗어 올라간 위에는 천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막이 제 생각엔 어떤 대기를 유지하기 위한 막인 것 같은데 그 막이 이제 펼쳐져 있고 왜 그 비닐하우스 네, 같이? 비닐하우스처럼. 근데 그 막이 뚫리면 거기를 벌레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막을 수복을 해요. 수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세계가 좀 그 설계된 세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인데 이 천막 쪽에도 이제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멸종을 했어요. 거의 멸종을 하고 거의 마지막 남은 사람인 이 카이나가 그 카이나가 사실 이제 밑에 이 바다 쪽에도 사람들이 살까를 항상 궁금해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항상 천막 쪽에 살고 있었고 이 천막의 인간과 이 뿌리 쪽의 인간은 소통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기도 인간이 살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밑에 쪽에서 어떤 그 공주 왕녀가 이제 뭔가 기구 같은 걸 타고 올라옵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 친구와 만나서 밑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친구를 밑으로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도입부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세계관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그런 세계관을 알아가는 재미가 상당해서 또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공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초반에 비해서 뒤쪽은 약간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건이라는 시리즈를 아시나요, 공성님?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트라이건이라고 예전에 정말 인기가 있었던 만화 원작이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한 10몇 년 지나서 이제 20년 이상 됐죠. 20년 이상 됐던 것 같은데 리부트가 돼가지고 다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3D지만 약간 슬램덩크처럼 3D지만 2D 렌더링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좀 어색함이 덜한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요. 근데 퀄리티를 상당히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출이라던가 이런 걸 보시면은 상당히 좀 몰입이 잘 되시고 다만 원작에서 약간 설정이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 캐릭터 조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등장을 안 한다던가 뭐 이런 설정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원작 팬들이 약간 좀 아쉬워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잘 만들어져가지고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원더 에그 프라이어리티라는 이거는 이제 신작은 아니고요. 옛날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라포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이 다 그 약간 대망진창이잖아요. 내가 왜 이걸 봤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한테 막 추천을 줬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연출도 정말 좋고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꼭 이제 공부 삼아서 봐야 된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결말을 거의 안 낸 거나 마찬가지로 끝났어요. 떡밥을 엄청 던져놓고 그걸 이제 회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실 떡밥이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는데 다 끊고 그 어떤 그러니까 사실 떡밥은 좀 회수를 안 하는 작품들이 보통 많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이제 이 작품의 대주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인 메시지 자체도 거의 완결을 안 내고 이렇게 끝낸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서 많이 이제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13화 안에 이제 우겨넣기가, 그러니까 워낙에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데, 공이 많이 들어가고,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총집편도 막 중간에 나오고, 결국은 이제 미안의 형태로 이제 13화에서 끝났는데, 특별편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2개월 뒤에 특별편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근데 그 특별편이 별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추천을, 마음껏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저도 결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이 작품은 중간까지만 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요. 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PC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소녀들이 주인공이고요. 소녀들이 어떤 다른 세상으로 어떤 꿈속의 세상으로 가서 막 이렇게 전투를 하는 내용인데 그 전투를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자신의 트라우마 같은 거랑 싸워요. 트라우마가 이제 괴물화가 되어서 나오면 얘네들을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자살을 한 자기의 친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자살이라는 그런 소재, 그 다음에 그럼 그 소녀들이 자살을 하게 된 계기들이 다 어둡겠죠? 네, 어둡고 자극적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 어떤, 뭐랄까, 좀 섬세한 감수성으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 특유의 약간 이 미소녀를 모해화하고 약간 성애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과 없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저는 최근에 봤고요. 공상님은 넷플릭스에서 거꾸로 가는 남자 보셨다면서요? 네. 네. 저 혼자 본 건 아니었고 네. 이제 모임에서 네. 영화를 뭘 볼까 하다가 이제 봤는데 사실 SF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코미디 영화 비슷한 건데 약간 이갈리아의 딸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좀 비슷해요. 네. 역전을 시킨 느낌이군요. 어떤 네. 남자가 네. 그 가로등에 이렇게 가로등이 아니라 표지판에 머리 딱 박았는데 네. 일어나 보니까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세상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더라고요. 네,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 폰을 바꿨는데 폰을 바꾸면서 부가 서비스를 꼭 쓰라고 해가지고 웨이브를 구독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웨이브에 HBO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SF 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레이즈드 바이 울부스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리들리 스콧이 참여를 했고요. 프로메테우스의 세계관을 좀 더 풀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재미있으면 또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왕자의 게임 프리퀄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네. 네, 웨스트월드를 보고 싶었는데 이건 내려갔더라고요. 아. 2월 말에. 심지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랑 같은 시기에 힘의 반지라고 해가지고 반지에 대한 프리퀄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는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제가 그 트레일러를 봤거든요. 트레일러만 봐도 망삘이 나요. 아, 그래요? 일단 주인공이 그 네. 약간 국어책 읽기 대사를 치고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영어로 치는 대사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심각하네요. 편집이 좀 산만하고 이런 것들이 트레일러만 봐도 느껴져서 안타깝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물을 받았죠. 네. 눈마새의 그 엔솔로지, 팬픽 엔솔로지, 네. 숲의 애가라는, 이 작품에 대한 이북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황금가지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숲의 애가. 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렇지만, 네. 이제 읽어야 됩니다. 네.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케이건 드라카의 애달픈 과거사라던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에 사모페이와 티나안이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안 풀어주시니까 팬들이 얼마나 만들어서 보고 먹겠다. 싶었으면 네. 자급자족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간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모가 작가님의 단편이 지금 웹에 공개된 게 있어요. 10초는 영원히라는 단편인데요. 3월 15일까지만 공개를 하고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이제 황모가 작가님이 네. 하시는 글쓰기 수업 듣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SF 네, 단편 쓰기 수업 어디서 하고 있나요? 한겨레? 프라이베이트 사적인 오후 거기 네. 왜 황모가 작가님하고 최희택 작가님. 네, 최희택 작가님 네. 북토크 북토크 했잖아요. 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겠네요. 네, 어때요?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유익하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보통 글쓰기 모임 같은 거,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배우면은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예를 많이 보여주세요. 오. 이런 장면에서는 네. 요런 예들이 있다. 다른 작가님들이나 네. 또 황모가 작가님이 직접 쓰신 네, 그런 네. 것들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약간 실전의 실전 스타일로 네네. 가르쳐 주시는군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 책들 소개해 드리자면요. 언저리 프로젝트라는 이 책입니다. 네. 저희가 책을 지금 한 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김철웅 작가님께서 이 책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한번 아직 엊그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중간에 보면은 일러스트도 대단히 매력적인 게 막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좀 비주얼적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상당히 편집도 이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영화 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화 되지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SF적인 그런 소재를 다뤘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라도 우리가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차현, 김철웅, 심규홍, 박보송 네 분이 모여서 낸 책이고요.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볼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약간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 언저리 프로젝트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재미있게 영화 쪽 한국 영화사 그쪽이 굉장히 네. 많이 힘들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요?
영화 쪽으로 가는 투자들이 이제 거의 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네, 네. 다 끊겨버려가지고 거의 그렇구나.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들은 다 네. 코로나 전에 또는 네. 코로나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면 한국 영화가 더 나올 게 없다고 뭐 그런 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군요. 그래서, 고군분투하시는 영화인들께도 화이팅을 보내드리면서 책도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네,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또 저희가 네. 다시 또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단편 스토리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막 실려 있어요. 뭐, 이제 과학적 탐구와 고민이 좋은 SF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인터뷰도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발라드적인 하드웨어 뭐 이런 거 보면 제임스 발라드를 언급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편집 다룬 김에 이제 엔솔로지들을 좀 다뤄보면 지금 다이브, 지금 콤마 다이브, 네, 사이버펑크 서울 2123이라는 엔솔로지가 나왔어요. 김희환, 박예진, 박하루, 이산화, 이서영, 장명석 작가님이 모이셨고요. 에디토리얼에서 나왔습니다. 이분들 약간 그 기기인 도로에서도 보았던 익숙한 작가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제목이 네.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뭐 어떤 거요? 숨 참고 숨 참고 러브타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서울을 배경으로 사이버펑크를 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서영 작가님은 이 뉴로맨서의 그 주인공이 케이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2123년 서울 종로라는 평행우주로 건너와서 여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켓 꽂은 고양이 박예진 작가님의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그 이산화 작가님이 이름 짓기를 잘 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디저트 이름으로 이제 막 등장인물들 막 짓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사이버 세계 모범 트리오가 미아 치킨 프라이어, 한나 서전트 도터, 유진 드샤인 시티 팰러스, 유진 드샤인 시티 팰리스라고 네,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험담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단편들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책은 성리학 펑크 2077이라고 해서 브릿지의 단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성리학 펑크라고 해서 약간 그 기기인 도로처럼 그런 조선 사이버펑크의 그 연작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엔솔로지인데 그 중에 한 작품의 이름이 성리학 펑크 2077이어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고요. 황금가지에서 나왔고 브릿지의 단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 펑크 2077은 이 하늘 느타리라는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전삼의 작가라든가 뭐 진선 작가님이라든가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작가님들이 또 참여를 하셨고 김현재, 민경아, 오경우, 유파랑, 이준, 전삼의, 진산, 하늘느타리, 호인 작가님이 참여를 하신 엔솔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꼭 조선을 배경으로 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재로 이제 집필을 하신 단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선 작가님의 빛과 영원의 시계방이라는 장편 소설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허블에서 나왔는데요. 장편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단편집인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단편집인 것 같아요. 네, 단편집이고 여기 보시면은 그 정보라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호러 플러스 SF 판타지? 네, 판타지 약간 그런 느낌, 괴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소개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시간 여행자가 된 시계공 아버지와 평범한 자녀의 타임 패러독스를 다루는 공간 서점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라쇼몬처럼 어떤 그 제3의 이야기를 이제 그 각자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진실의 총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라쇼몬처럼 엮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 K가 실종이 됐는데 여기에 얽힌 미스터리를 이제 풀어내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작품도 조금 관심이 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계방이 계속 조금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 옴니버스식의 그런 작품 연작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읽어봐서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작품은 김강 작가님의 그래스프 리플렉스라는 책이고요. 아시아에서 도서출판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소재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근미래에 노인들의 세상이 온다. 사실 뭐 SF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죠. 그래서 노인의 표만으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노인의 소비만으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식들은 이 노인들을 이제 바라만 보는데 노인들이 기다려라 너도 언젠가 늙을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손에 쥔 것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제 장편으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제 한국 SF 신작을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 SF 신작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켄리우의 새 단편집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성주 번역가님께서, 번역도 하시고, 또 직접 이 셀렉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편들을 모아서 이 한 책으로 엮어가지고 출판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라는 단편집이 있었잖아요. 그 단편집에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기획을 해서 출판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황금가지에서 나왔고요. 이 단편집 중에 그러니까 단편들 중에 특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임진왜란을 다룬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이 이여송의 평양성 전투 때 공명 등의 사람이 타고 하늘에서 상대를 정찰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설정의 북두라는 단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포스트 휴먼 3부작도 실려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작품 중에서는 싱귤레리티 3부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프리퀄 격인 포스트 휴먼 3부작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책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라스트 휴먼이라는 아시나요? 이거
트위터에서 봤어요. 네. 허블에서 나왔고요. 잭 조던의 라스트 휴먼. 그 다음에 해도현 작가님, SF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이분이 번역을 또 하셨네요. 네. 이 웹툰이 올라오거든요, 트위터에. 이거 아, 내용이. 그거 그래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네. 여기 제가 또 올려놨는데, 잭 조던이 직접 그린 거라고 하네요. 잭 조던과 그의 친구가 직접 그린 프리퀄 웹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야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세냐라는 이 외계인도 이제 같이 주인공인데, 사야가 이제 거의 이 은하계의 마지막 남은 인류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세냐라는 아주 강하고 무서운 이 외계인, 벌레 같이 생긴, 사마귀를 닮은 이 외계인이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딸 사이의 뭔가 그 갈등과 또 유대의 관계, 그리고 이 사야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 인간이 인류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은하계에서 퇴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인류인 건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안 밝혀지도록 안 드러나도록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마션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실제로 뭐 앤디 위어가 좀 추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코믹한 생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잭 조던이라는 분이 대단히 좀 신기한 분인 것 같아요. 예술학위를 반 정도, 음악학위를 3분의 2 정도, 철학학위를 4분의 1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미 육군 국방부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지만 또 이제 여러 비디오 게임의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이 US 워로탱이죠. 네, 워로탱을 포함한 여러 비디오 게임의 디자이너도 하지만 US 킬보틱스라는 인디 게임과 음악 앨범이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네. 그래서 정말 다재다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이제 다양한 경력이 있는 것답게 이 소설도 상당히 이제 재개발하라고 또 재미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트너들 비존재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눈 크게 떠.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선언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문제 의식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소설 속에는 그 존재들이 따로 성별이 없어요. 지정 성별이 없어서 직접 자기가 그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그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떤 생명으로 지정을 하고 이 존재로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인간이라는 우리가 개념에 갇혀 있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그리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소설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경계에서라는 책인데요. 미카이아 존슨이 지은 거고요. 미카이아 존슨의 책이고 이정아 씨가 번역을 하셨습니다. 방금까지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딱 이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우주를 다뤘습니다. 멀티버스를 다뤘고요. 근데 여기에 이 계급과 정체성의 문제가 끼얹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자신이 이미 죽어 있어야만 그 세계로 갔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빈곤한 도시 출신의 유색인 여성이기에 여러 지구에서 높은 확률로 사망한 최적의 횡단자인 거죠. 네, 재미있는 설정이죠. 네,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 겪는 모험을 다루는 멀티버스 SF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신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구간이거나 좀 고전을 재출간하거나 이런 책들이에요. 베스트 오브 코니 윌리스, 아작에서 나왔고요. 최세진, 김세경, 정준호 번역가님이 번역하셨습니다.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받은 중단편 작품만으로 단편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작가는 코니 윌리스밖에 없다. 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작품집을 완역을 한 책이고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화재 감시원이라든가 여왕마저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이전에 뭐 다뤘던 그 작품 있죠. 모두가 땅에 앉아 있었는데 요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이제 상을 탄 작품이니까 다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또 저희도 안 읽어본 작품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작가가 상당히 코니 윌리스는 좀 수다쟁이잖아요. 네. 수다쟁이고 상당히 이제 막 말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또 이제 알고 있는 것 또는 취향이 이런 게 막 깊고 넓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탕이 되는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작가가 되게 좋아했던 예전 작가들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작품에서는 그 작가들 작품을 또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또는 뭐 아가사 크리스티의 나일강의 죽음을 이제 좀 오마주를 한 나일강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은 아가사 크리스티를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호시 시니치의 쇼트 시리즈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실 예전에 네. 절판돼가지고 막 중고로 구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드디어 새롭게 이 판권을 가져가셔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빌리스에서 나왔고요. 1, 2, 3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책은 완벽한 미인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사색 판매원,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악몽과 도련님입니다. 그래서 약간 나름대로 주제별로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제일 좀 이 작가 본인이 대표작으로 직접 고른 50편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쇼트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이 대단히 짧을 것입니다. 네. 짧고 또 아이디어 위주의 그런 내용일 텐데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고요. 저희도 한번 꼭 소개를 하고자 했던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홍땅콩님도 네.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을 안 보고 막 소개를 하고 있었네요. 네, 아까 콘텐츠님께서 트라이거는 만화책 이북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필립 K 딕의 말 이것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필립 K 딕의 어떤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인 것 같아요. 네, 인터뷰집이고 국내 유일한 인터뷰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40대 시절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옮긴 분이 김상훈 작가님이세요. 네, 김상훈 번역가님은 쿼런틴을 옮기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단히 좀 흥미가 동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시리즈더라고요. 누구누구의 말 네. 해가지고 그래서 어슐러 르긴의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너무 하셨네요. 많이 제가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게 낫나? 이쪽으로 가는 게 낫나? 네.
그래서 이렇게 단신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단신 그득그득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SF 관련 소식과 그 다음에 과학 관련 소식. 챗 GPT. 네, 챗 GPT가 요즘 뭐 화제죠. 네. 네, 그래서 챗 GPT 관련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 살롱,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RSS, 네. RSS 네. 구독 서비스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좋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저희 조금만 쉬고, 네.